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신호입니다. 수신호. 네, 화면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모든 반들은 주 3회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내신학습을, 현행학습을 이제 당장 튼튼해야 되는 기초 단계 내신반이던 아니면 특목고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는 지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목반이건 모든 반들은 일주일에 3번 공부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유는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지금보다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점을 넘게 받아오던 애가 어느 순간 올해부터 시험이 80점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라고 보니까요. 예전 2011년, 2012년 기출문제를 아이한테 풀으라고 하면은 한두 개 안으로 이제 틀리는 아이가 올해 시험지부터 받아보면은 점수가 바닥을 치고요. 그 바닥을 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20점 이상이 보통 배점이 되는 소수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실점이 나는 것이죠. 그것을 몰라서 틀린 것도 있고요. 당황해서 식을 제대로 소수를 못한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옳게 소수를 했다 불구하고 생각하면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실점을 더 내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은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운 거에 대해서 한 문제라도 더 자기 실력으로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고쳐보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일주일에 2번의 강의 수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나와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첨삭지도 하고 고치는 클리닉 학습을 하는 부분들을 1회도 배치를 했습니다. 또는 선행학습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2번의 현행학습과 그리고 선행학습을 병행하는 형태로 3번의 수업을 배치를 했습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정을 전체 이제 6개의 과정으로 나눴고요. 내신과 현행을 튼튼해야 되는 내신반부터 그리고 선행학습을 병행을 하는 선행반 그리고 특목고를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특목반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신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을 학원에 오거나 또는 화, 목, 금을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2번의 수업은, 그러니까 월수나 화목은요, 월수나 화목은 다음 학기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현행학습에 대한 반복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일 학습을 지금과 같이 이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오게 되면은 금요일날은 한 주간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반복학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재반복학습을 왜 또 1일 학습을 하는데도 금요일날 또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분명히 보고 배웠는데 다음 주에 그 다음 내용을 나가려고 하는데 앞의 내용을 잘 까먹고 잊어먹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그 에밍턴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걸 놓고 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망각곡선이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뭔가 배우고 뭔가 배웠던, 암기를 했던, 기억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거의 50% 이상이 이제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니까 10%, 20%밖에 기억이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거의 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기억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바로 복습을 하니까 그 기억이 3, 4일 이상 지속이 됐고 며칠 후에 다시 한 번 또 복습을 하니까 거의 한 달 이상 그 내용이 거의 소식 없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100%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배운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금요일 날에 학습을 이래서 배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그 선행학습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는 물론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사실이지만 일반 인문계고를 진학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공부를
수학을 현행학습에 최대한 충실히 해서 그 친구가 항상 만점이 나오고 고등학교를 가도 내신 1등급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대학교에 보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모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교습을 하는 곳은 논현동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논현중이나 그리고 사이울중 그리고 고잔중 이 학생들이 이제 여기 학원을 찾아오는 대다수 학생들일 거고요. 올해 들어오면서 학교 시험에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해 때 그 만점을 받거나 90점, 95점, 98점을 받던 애가 올해 2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랬던 아이가 2학년 1학기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20점 이상씩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험지를 펴봤습니다. 이게 애들이 못 풀 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나왔나. 물론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선행학습을 안 한다고 해서 못 풀 문제가 나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오고 보니까 학교에서 누구 공부점 한다고 좀 유명한 애들, 그 친구들은 점수를 90점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행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그 점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10점, 20점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시험지를 좀 더 면밀히 보니까요, 소수령 문제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도 제대로 못 풀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선행학습을 하는 애들한테 그 시험은 마치 바둑 1급을 두는 애가 5급이랑 두면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자기가 높은 시험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이랑 나는 결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는 아이인 건가, 그 마음이 생기기 전에 깨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행학습을 열심히 해서 성취도가 오른 아이들은 반드시 선행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친구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자.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점 한다고 이렇게 나대는 아이들과 같은 점수를 받도록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게 선행반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행반의 수업은요, 일주일에 3번을 수업을 하게 되면 3번의 수업을 강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2번은 현행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고 1번은 이제 다음 학기에 대한 선행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현재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올라갈 친구인 거면 2학년 2학기 심화학습과 3학년 1학기의 학습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3학년 학생이라 한다면 남은 3학년 2학기 학습과 고등학교 선행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내신반에 있는 애들은 결국 계속 현행 학습만 하고 내신만 그렇게 하는 건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한다면 선행 학습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그 벽이 사실 쉽게 안 깨지는 거 아니냐?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학원 입장에서는 이 한 학기 동안 그 친구가 내신반에서 열심히 학습을 해서 학교 시험이 80점, 90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친구가 선행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평성고사를 보고 다음 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독려할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견인하는 역할의 학원이 되고자 합니다. 특목반은요. 특목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를 실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과 중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이제 선행학습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아이가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특목고를 가는 게 좋으냐?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반에 구성하고 있는 인원도 15명 내외로 소수로 진행을 하고요. 가르치는 내용과 수준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항상 조금 더 뛰어난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기를 주고